안녕하세요. 서비의 전원일기입니다. 이 시간은 아파트 대비 경량 목조 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물론 어릴 적 단독주택에서 살아봤지만 그건 어릴 적 기억이고, 아파트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와 지금 살고 있는 경량 목조 주택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립식 주택 이런 데는 살아보지 않아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파트와 경량 목조주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2013년에 신축한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살았는데, 그때의 살았던 7년간의 기간, 그리고 현재의 경량 목조주택에 대해서 장단점, 차이점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현재 경량 목조를 건축 중이신 분이나 아니면 향후에 전원주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영상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주택을 완공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그 전 약 10여 년 동안 참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평택 아니면 안성, 이렇게 오산, 화성, 용인 이런 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드라이브도 할 겸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타운하우스니 무슨 전원주택지 분양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들 참 많이 보러 다닌 것 같아요.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돌이켜보면 사지도 않을 곳에 참 많이 타운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구경들 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좀 민폐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택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절대로 주택을 지으려고 할 생각이 단 1%도 없었어요. 원래 제가 성격도 좀 소심하고, 또 돌다리도 이렇게 2번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조심스러운 성격이어가지고, 이 모르는 분야에는 제가 절대 도전을 하질 않았거든요. 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전원주택은 겨울 난방비가 50만 원도 나온다, 100만 원도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듣고 덜컥 겁도 났고, 또 어떤 유튜브 보니까 겨울은 너무 춥다, 아무리 난방을 해도 얼어 죽을 지경이 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보면서, 참 전원주택은 살만한 데가 못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난방비를 제가 비교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작년 겨울 한번 지나보니까 약 17만 원이 최고로 많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13만 원, 10만 원 이 수준에서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저희는 도시가스는 향후 들어올 계획인데, 현재 LPG로 썼을 경우에 실제로 17만 원이 최고점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중학생, 초등학생이라 유난히 씻는 것도 많이 씻고, 저도 이제 주택에 와서 보니까 씻을 일이 더 많더라고요. 흙도 많이 묻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그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심하게 나왔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경량 목조가 저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사실은 저는 난방에 많이 신경을 쓰긴 했어요. 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발휘하는, 마치 패시브 하우스라든가 제로 에너지 하우스와 같이 그런 수준의 그런 에너지 절감을 보이는 경량 목조 주택 소유주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뿐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다 규격화가 돼 있고, 건설사들이 대부분 메이저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규격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자가 적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원주택은 우리나라에는 모든 전원주택 중에 똑같은 건 단 한 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메이저 업체가 들어올 만큼 시장이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거나 크더라도 그렇게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런 큰 규모의 그 건설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을 완공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그 양심적인 좋은 시공사를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시공사와 함께 정말 양심적인 좋은 그런 작업자를 만나는 게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하면 좋은 시공사를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경험담을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택을 지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특히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좋은 자재를 써야 된다는 것도 썼으면 좋겠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고 결국에는 건물을 짓는 작업자의 손끝에 이 모든 게 다 달려있다. 이게 저는 사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주택도 돔 형식의 주택이 난방 측에서는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러나 돔 형식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난방 효율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유팩 모양으로 짓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을 우유팩 모양으로 졌습니다. 햇빛을 좀 많이 받으라고 그 출입구 현관문도 정면이 아닌 측면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멋있게 소개하는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단순히 실용적으로 정말 제가 만족할 만한 집을 지었고, 현재도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 집을 지으라고 해도 저는 경량 목조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다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짓는다면 저희는 집 외관을 제가 너무 평범하게 해가지고 좀 이쁘지가 않은데 나중에는 조금 외관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럼 아파트 대비 경량 목조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7월 오늘이 7월 18일 토요일인데 지금 현재까지 사진에 보듯이 지금 저희 아들, 저희 딸, 저희 아들하고 딸은 1층에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주로 1층에서 생활을 잘 때 자고 저하고 아내는 2층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저는 2층이 원래 더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 여름에는 우리 전부 다 1층에서 살자, 2층은 더울 테니 했는데 그 건축을 하시는 사장님이 아마 여름에 시원하실 거예요 저한테 말을 해주시길래 저는 그냥 뭐 사실 인사치 않은 얘기겠니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되게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2층도 시원하고요. 그래서 지붕 같은 경우에도 박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박공 타입으로 하는 게 참 잘했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여름이 되어서 이제 두꺼운 이불을 이제 넣으려고 빨아서 넣었다가 그래서 2번이나 다시 뺐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추워가지고 2번이나 뺐어요. 지금 애들 보면 사진에 보듯이 저렇게 두꺼운 이불 덮고 계속 살고 있는데 뭐 언제 저기 이불을 걷을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단열이 좀 잘 되는 편이었어요. 진짜 단열이 잘 되어가지고 집에 있는 습기 같은 게 아예 빠져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요리를 하거나 손님들 많이 오게 되면 그때 그 도배지가 실크 벽지였는데 이 실크 벽지에 물기가 묻어가지고 바닥으로 막 흐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입주 후에 약 한 4, 5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하자 보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택에 살아 보니까 아파트 대비 지금 계속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인데도 바닥에 끈적임이 없더라고요. 바닥에 끈적임이 없고 공기는 당연히 문 열어놓고 그러면 습하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뽀송뽀송해요. 원래 아파트에 살 때는 계속 저희가 그 제습기를 비 오는 날은 문을 열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꼭 문을 닫고 제습기를 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제습기를 계속 장마철이 지나고 그러는데도 뭐 사용할 일이 없겠다는 예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습기도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전에 그 한 달 정도 전쯤에 에어컨 이제 새로 다 배관 연결을 하고 이제 세팅을 했는데 지금까지 에어컨도 지금까지 튼 적이 없어요. 원래 아파트에 살 때는 저희가 좀 거실에 있는 에어컨은 틀지 않고 안방이 컸거든요. 그 안방에 그 벽걸이 에어컨을 틀고 밤새 틀고 이렇게 잤었어요 잠을. 지금 여기 전원주택에 있어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에어컨 틀 일이 없을 거려 하는데 저는 반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워지면 더 더워지면 틀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 아파트 대비 참 시원한 부분은 있다. 저는 이걸 많이 느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경량 목조가 아니고 원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주택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경량 목조를 꼭 짓겠다고 지어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경량 목조로 지었는데 이제 아내의 주장은 저도 비염이 있고 아들도 비염이 있으니 비염 있는 사람에게는 경량 목조가 좋다더라. 그러니 경량 목조를 짓자 해서 뭐 저를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고 하는 건데 제가 마냥 반대할 수도 없어서 그냥 경량 목조로 집을 짓게 되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은 할 수는 없고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저는 좀 매년 봄 가을에 비염이 있는데 물론 비염이 있긴 있었어요. 꽃가루가 달리니까. 근데 참 비염약도 한 3분의 1 그 정도 먹고 지금도 약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냥 지나갔고 특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염 면역 치료하는 약을 먹고는 있어요. 아파트에 살 때도 먹고 지금도 먹고 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목조가 꼭 좋다 이렇게 비염이 좋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제 느낌일 뿐이니까요. 또한 이제 아파트 대비 좋았던 거는 제가 이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무슨 책을 본다든가 그런 거 하는 아니면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그런 것보다 오히려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등을 벽에 대고 많이 하는 버릇이 있는데 아파트에 살 때는 등이 항상 차가웠어요. 여름에도 차가워가지고 항상 등에 베개를 대고 이렇게 있었는데 목조주택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 차가운 건 아닌데 아파트에 비해서는 훨씬 안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벽에 대고 있어도 전혀 차갑지가 않아요.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경량 목조가 아니고 일반 전원주택의 일반적인 장점이죠. 그냥 나이라 건 읽어만 드릴게요.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아무 때나 돌릴 수 있다. 또 쿵쾅거리며 뛰어다닐 수 있다.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남에게 피해 줄 일도 없다. 물론 가족끼리 서로 피해를 주죠. 1층, 2층에서 막 소리 나면 이불 털 때 편하다. 쓰레기 봉투 거의 안 쓴다. 나무 쪼가리 되는 그런 것들은 또 저기 난로로 소각을 하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괜찮더라고요. 음식물 처리 봉투도 거의 안 쓴다. 또 이건 제 개인적인 경우니까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편하고 또 주차장을 찾아서 예전에 아파트 살 때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지하에 타는데 까먹고 헤매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좋았고, 이제 또 주차 요금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아파트에도 할증이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좋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또 세차장 갈 필요 집에서 간단하게 세차도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정도로 전기, 뭐 상수도가, 온수 이런 뭐 난방비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텃밭을 해보니까 외식을 많이 줄었어요. 이게 뭐 텃밭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급자족하면서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많이 외식하는 게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나 고양이 실외에서 키울 수도 있게 세팅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아무튼 지진이나 화재 시 이렇게 재난 대응이 쉽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뭐 경량 목조라고 해도 뭐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소음이 심해요. 2층에서 애들 뛰어다니면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막 소리 지르게 되더라고요. 조용히 좀 다니라고. 근데 아파트보다 이렇게 소음 전달이 심해요. 그리고 또 옆방에서 이렇게 뭐 막 얘기를 하면 이게 들릴 정도예요. 이게 아파트에서는 방과 방 사이에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잘 안 들리는데 아파트보다 소리가 잘 들리고, 또 이게 벽체가 목조이다 보니까, 또 저는 또 스타코로 했어요. 근데 스타코로 하다 보니까 약해요. 뭐 무슨 망치라든가 이런 걸로 때리면 벽이 푹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뭐 뻣뻣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참 이게 구조물이 좀 약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살게 되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단점일 것 같아요.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경비 아저씨들이 뭐 해주는 것도 뭐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 끝이 없고, 또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뭐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편했는데 편의점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면 이게 차들이 잘 보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노상 주차예요. 주차 라인 그어진 데다 주차하는데 눈이나 비 오고 그러면 다 이게 차가 눈비를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가 또 많은 것 같아요. 벌레가 많아서 참 이것도 좀 불편한 부분이고, 또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이겠지만 방범도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집집마다 다 CCTV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깜깜할 때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환하잖아요. 근데 이런 심리적으로 좀 약간 무섭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물론 저는 아파트 살 때에도 애들 이렇게 계속 애 엄마가 등교를 시켰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하지만 아파트보다 전원주택 등교가 좀 불편할 것 같다. 지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뭐 무슨 놀이터 같은 데 갈 일은 없지만, 전원주택에 놀이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놀 친구가 없고 놀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 또 저희는 이제 저 단지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분리수거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좀 많이 불편한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 전원주택, 경량목조, 아파트 이런 장단점, 살았던 경험, 개인적인 주관으로 말씀드렸으니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